자, 독해 한번 봅시다. 지금 이거 쌤한테 받았죠? 봅시다. 지금 문제 풀었다고? 이거 문제 풀었다고? 저기 뭐야. 지문 정리도 좀 해봤습니까? 오케이. 자, 일단은 요 지문들 간단하게 그러면 한번 좀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홉스의 선악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정리하고 하는 것들을 조금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이제 선생님 정리하는 거랑 여러분들 정리하는 거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보자, 이런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1문단과 2문단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한번 봤었고요. 그리고 3문단부터 해가지고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또한 홉스의 선악 개념은 개인의 주관적인 쾌락과 고통의 감정에 따라 선과 악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상대주의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단은요, 이 문장에서 상대주의 입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또는 이제 어휘에 대한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요, 사실 뒤에 문장은 안 읽어도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수준으로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주의가 뭘까요? 자, 상대주의라고 하는 건 나와 너가 서로 다른 것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주의라고 하는 건 이제 이 A라고 하는 집단은 A라고 하는 집단대로, B라고 하는 집단은 B라고 하는 집단대로, C라고 하는 집단은 C라고 하는 집단대로 그들만의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각자가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시각, 이런 것들을 상대주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선악의 개념이 상대주의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 사람에 따라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가 다르다,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홉스에 따르면 대상이나 상황 그 자체가 고유하게 선하거나 악하다고 할 수 없대요. 똑같은 말이다, 그쵸? 자, 대상이나 상황이 개인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 선과 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맞죠? 자, 예를 들어 어떤 칼이 날이 잘 서서 질긴 고기를 잘 썰 수 있다면 그 칼은 내게 쾌락을 주고 따라서 그 칼은 내게 선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칼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냈다면 그 칼은 다른 사람에게는 고통을 주고 따라서 나에게는 선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악할 수 있다. 밑에 나와 있는 예시 역시 위에 나와 있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선과 악은 뭐다? 홉스의 입장에서요, 누구한테 선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는 아닐 수 있고 누구한테 악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는 아닐 수 있다. 사람마다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 자, 그러면 홉스의 선악 개념, 그냥 상대주의 끝입니다. 이 문단은. 자, 다음 마지막으로 홉스의 선악 개념은 유명론의 입장을 따르고 있대요. 자, 유명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개개의 사물이며 보편이란 실제하지 않는 추상물로서 개개의 사물을 지칭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는 입장이래요. 자, 여기서 끊으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유명론의 입장을 또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유명론이 뭔데? 유명론은 사실은 잘 몰라. 일반적으로 잘 몰라요. 왜냐면 나도 뭔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 유명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글 안에서 유명론이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각각 무엇이다? 개개의 사물이다. 자, 그리고 보편은 실제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한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유명론이 무엇인지 이해가 돼야 돼요. 자, 개개의 사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각각의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맞죠? 자, 그런데 보편이라고 하는 건 그것들을 공통적으로 묶어 놓은 개념을 뜻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대요. 실제하지 않는. 자, 여기에 나오는 실제랑 여기 나오는 실제는 서로 다른 표현입니다. 이 실제는 뭐야? 실제로, 진짜로, 이런 표현입니다. 맞죠? 자, 그럼 여기 실제는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제자가 있을 제자. 자,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추상물이다. 보편이라고 하는 건. 자, 그래서 개개 사물을 지칭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에 불과한 것이다. 보편이라고 하는 건.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민수나 현지 같은 개인들만 존재할 뿐이고 사람이라고 하는 보편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개인들을 지칭하는 이름일 뿐이다. 따라서 유명론의 관점에서 보면 홉스에게 선과 악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이름일 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도덕의 궁극적 목적인 최고의 선 같은 거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만 존재한대요.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개개의 사물은 실제로 존재해. 자, 그런데 보편이라고 하는 건 실제하지 않아. 자, 따라서 그래서 이 보편이라고 하는 거는 개개의 사물을 지칭하는 개인을 지칭하는 이름이야. 따라서 최고의 선 실제하지 않아.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게 뭔데? 나도 잘 몰라. 자, 그런데 선은 좋고 착한 거잖아, 그치? 자, 그런데 최고의 선이라고 하면 최고로 좋은 거, 최고로 착한 거 이런 걸 말하는 걸 거 아니야. 근데 홉스 입장에서는 선이 최고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왜 최고는 있을 수 없는데? 아까 위에 문단에서 얘기했습니다. 선과 악은 무엇이다? 상대적인 것이다. 상대적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거야. 서로 다른 건데 그간에 위와 아래가 있어. 위와 아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최고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어 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처럼 인간의 감정과 욕망이 결코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인간의 욕망과 감정을 인정하고 욕망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서 개인과 사회를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았대요. 자, 그러니까 홉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욕망과 감정 인정, 그래서 그것들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서 사회를 보존. 자, 다음 홉스는 인간의 도덕적 역량에 대해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고 감정과 욕망을 현실 그대로 정직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했대요. 다만 욕망들 사이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무엇은 있어야 된다? 최소한의 규칙은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욕망과 감정 인정하고요. 이것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사회를 보존합니다. 사회를 유지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최소한의 규칙이 플러스 돼야 된다.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치? 자,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어떤 문단 내용들을 읽고 정리를 할 때요, 내가 문단 내용을 좀 잘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정리하는데 시간 진짜 얼마 안 걸립니다. 몇 초밖에 안 걸려요. 뭐 10초 정도 걸리겠다, 뭐 20초?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하면서 독해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뒤에 쌤이 답을 좀 풀어줄게요. 자, 1번 문제부터 해서요. 정답은 1번에 3번. 1번에 3번. 자, 다음 2번에 1번. 자, 다음 3번에 4번. 자, 2번 문제랑 3번 문제만 간단하게 한번 풀이를 좀 해볼게요.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홉스는 규칙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므로 필요 없다라고 주장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선지가 있으면 선지가 나와 있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 1번 보기가 이 답으로 나와 있는 이유가 있을 건데요. 분명히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뭔가 낚이게 할 만한, 속게 할 만한, 또는 그럴듯한데 라고 할 만한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보자면, 인간에게 고통을 주므로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를 보면, 자 홉스는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무언가는 필요 없어 한다 라고 하는 관점이요, 사실은 이것만 보면 맞는 관점입니다. 왜 그렇게요? 홉스는 어떤 규칙을, 어떤 주의를 이제 이야기를 했냐라고 하면은 쾌락주의를 얘기했습니다. 쾌락주의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나에게 선이면 착한 좋은 거고, 나에게 좋은 거면 선이고 나한테 안 좋은 거면 악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리고 그걸 쾌락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 말 자체는 맞아. 그런데 뭐가 틀린 거야? 규칙이라는 말이 틀린 거야. 왜? 규칙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을 줄 수 있어, 맞죠? 누군가에게 고통을 줄 수 있어. 그러면 필요 없는 것도 맞아. 그런데 규칙은 그러면 안 돼. 왜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최소한의 무엇은 있어야 된다. 합리적 조정 과정에서 최소한의 규칙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기가 사실은 문제 푸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5분단에 그대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보려고 한 문제였다. 자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보기에 나타난 입장을 윗글의 ABC와 연결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ABC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A는 쾌락주의, B는 상대주의, 그 다음에 C는 유명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요 철수의 의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음식은 내 입에 맞고 어떤 음식은 내 입에 맞지 않는 것처럼 옳고 그름도 개개인마다 다르지 않을까? 자 이거 아까 이야기했는데 무슨 관점일까요? 상대주의적 관점입니다. 선과 악은 누구한테 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었죠. 자 다음, 나는 이 세상에 노란 손수건 노란 바나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노란 손수건 노란 바나나는 있대요. 그런데 노란색 그 자체는 없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란색 그 자체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바로 보편으로 봐야 됩니다. 개개인들을 묶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관점에 해당할까요? 유명론에 해당하겠죠. 자 다음, 나는 공부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공부하는 것이 정말 즐겁거든 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요. 자 공부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한테 있어서 너무 즐거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즐거운 것을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주의에 해당한다? 쾌락주의에 해당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쾌락이라고 하면 뭔가 쾌락이니까 너무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게임하는 것만 좋아하는 거, 노는 것만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것만 쾌락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자기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전부 쾌락주의에 해당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다음 진경산수학. 자 요거는 이 지문을 읽고 문제 푸는 것 자체는 안 어려워. 안 어려운데 사실은 이 글이요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느냐? 사실 우리가 동양화를 볼 일이 뭐가 있어, 맞지? 나도 잘 몰라.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진경산수와 실경산수화는 나도 뭔지 모르고 나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걸 이제 이 정리하고 읽으려고 하니까 사실은 좀 재미는 없죠. 자 재미는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를 좀 볼 겁니다. 이거는요 글이 가지고 있는 형태 자체가 좀 특이합니다. 특이하고요 친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거를 바로바로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특징 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일단은 볼게요. 첫 문단부터. 우리나라의 유명한 산과 뛰어난 경치를 그린 진경산수화는 실경산수화의 일종이래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진경산수화, 실경산수화가 둘 다 뭔지 몰라 우리는, 맞지? 자 그래서 실경산수화는
자연 경관과 명소를 소재로 삼아서 실용적 목적으로 제작된 산수화를 말한대요. 자, 실경산수화, 자연 경관, 명소, 실용적 목적 산수화. 늘 실경산수화라고 한대요. 자, 그래서 실경산수화는 고려시대에 태동하여 조선 초기와 중기를 거쳐 경제 정선이 활동한 조선 후기까지 전통이 이어졌지만 중국의 관념적인 산수화풍에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했으니까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계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관념적인 수상화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계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정적으로 약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지만 겉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정보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 실경산수화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관념적인 산수화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실경산수화는 뭐랑 연결된다? 중국의 관념적인 산수화랑 연결된다 라고 보는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문장을. 자, 다음 금강산과 그 주변의 경치가 이름난 장소를 재현한 금강산도는 실경산수화의 전통이 구현된 대표적인 사례인데, 중국 왕실과 사신들에게 줄 선물용으로 빈번하게 제작되었다. 당연한 말이겠지. 왜? 중국 산수화풍이니까 중국에 선물하기 좋은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당연한 이야기들 다 빼고 핵심적인 이야기들 조금 표시된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자, 진경산수화는 실경산수화의 일종인데, 자, 진경산수화에 대한 이야기 없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뭐만 보면 돼? 실경산수화만 보면 돼. 일단 기본적으로 자연경관, 명소를 실용적 목적으로 제작한 거. 늘 실경산수화라고 한다. 자, 다음 두 번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관념적인 산수화풍 을 가지고 있다. 이 산수화풍이 뭐는데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모르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나도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중국의 관념적인 산수화의 느낌을 준다 이 말이죠. 자, 다음 두 번째 문단. 실경산수화의 흐름 속에서 정선의 위치는 주목할 만하대요. 자, 금강산도를 위시한 정선의 진경산수화는 구도나 구성, 공간 개념 등 큰 틀에서 이전의 흐름을 따르기도 했지만 화풍은 현저하게 다르대요. 자, 그래서 정선은 금강전도에서는 좌측에서라고 했으니까, 자, 앞에는 보세요. 금강산도라고 이름이 되어 있고요. 이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강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선이 그려낸 그림 중에서 무엇? 금강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는 느낌 딱 와야 돼. 금강전도는 그러면 실경산수화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 차이가 좀 있다. 왜? 실경산수화는 이전의 흐름이라면 그 이전의 흐름을 따르기도 했지만 화풍은 현저하게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다른 점을 이야기를 하겠지. 맞죠? 자, 그래서 좌측에는 중국 남종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 미점준으로 쌀알 모양의 점을 겹겹이 찍어 부드러운 흑산을 배치했고요. 자, 우측 공간에는 중국 북종화 기법인 부벽준을 변형하여 상한한 수직준으로 부벽준을 변형하여 창한한 수직준이라고 했으니까 수직준이 중요하겠네요. 맞죠? 자, 수직준으로 뾰족하게 바위산을 묘사했대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둥글고 부드러운 흑산은 날카로운 바위산과 강한 대조를 이루게 된대요. 자, 또한 산들을 한 폭에 빽빽하게 담으려고 하다 보니 조감도처럼 하늘에서 내려보는 듯한 구도를 취하였대요. 자, 정선은 실제로 방문했던 금강산의 모습에
작가적 상상력을 더하여 이러한 화풍을 선보이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도도 좀 표시해보면 좋겠네요. 자, 하늘에서 내려보는 다 보는 듯한 구도. 자, 이 표시되어 있는 게 전부 뭡니까? 정선의 금강전도의 특징입니다. 그와 동시에 무엇과의 차이점? 실경산수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금강전도. 아, 참, 그리고 이거 간단하게 좀 얘기하자면, 선생님, 그러면 이 금강전도와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정보들을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보면서 바로바로 중요한 것들을 표시할 수 있는데요? 나는 이미 읽었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 읽었는데 바로바로 중요한 거 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문단 전체 쫙 읽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한 번 읽은 거잖아. 맞지? 그러면 중요한 거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알겠죠? 한 번 볼 때 다 찾으려고 하면은 이게 뭐가 중요한지 좀 헷갈려요. 쌤이 방금 표시한 것처럼 부벽준을 변형하여라고 했는데 부벽준 이거 그림 그리는 기법인 것 같은데 표시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야? 변형하여 창안한 수직준이네. 맞지? 그러면 부벽준보다 뭐가 더 중요해? 수직준이 중요해. 뭔지 몰라 나도 저게. 나도 뭔지는 모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금강전도는요 미점준을 통해서 무엇을 그려냈다? 부드러운 흑산을 그려냈습니다. 자, 다음 수직준을 통해서요 무엇을 그려냈다? 뾰족한 바위산. 참, 그리고 이것도 표시를 좀 하나 해줍시다. 여기 강한 대조를 이루었다. 자, 그래서 이 미점준과 수직준에 무엇을 강한 대조를 통해 가지고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다 오는 듯한 구도를 가지고 있고요. 자, 다음 실제 작가가 보았던 금강산의 모습, 실제 모습죠. 모습에 무엇을 더해줬느냐? 작가적 상상력을 더해줬다. 까지. 그 다음 정선이 사용한 화법은 중국의 화보 등을 통해서 조선에 유입된 것이랍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조선 화가들이 그 화보에 양식화된 화법들을 답습한 데 비해, 답습이 뭡니까? 변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물려받는 것을 답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답습한 데에 비해서 정선은 그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변형하고 새롭게 융합하였습니다. 자, 이를 통해 정선의 산수 묘사는요, 조선 사대부들에게 모범으로 간주해온 중국의 관념적인 산수화 기법과 차별화를 깨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진경산수화는 중국의 산수화를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산수를 실제 모습에 가깝게 그렸다 라는 점에서 획기적입니다. 자, 그래서 정선의 산수 묘사 어땠다? 중국의 기법과 차별화를 이루었습니다. 자, 다음 조선의 실제 산수 모습에 가깝게 그렸습니다. 그림. 자, 그런데 정선의 진경산수화는 대상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대로 재현한 것은 아니래요.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는 의문이 들어야 됩니다.
똑바로 읽었다면? 왜 그러냐? 아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비교하고 있었던 게 실경산수화와 진경산수화였습니다. 자, 그런데 실경산수화는 중국의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 그린 거야. 자, 그리고 진경산수화는 중국의 스타일에서 변형해가지고 우리나라 산수를 실제에 가깝게 그렸대요. 자, 그래서 실제에 가깝게 그린 점이 획기적이었다며. 좋은 점이잖아, 그치? 획기적이었는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니래요. 자, 그러면 이 진경산수화의 장점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깝게 실제 모습에 가깝게 그렸다는 점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실제 특징적으로는 다른 이전의 그림들에 비해서 실제 모습에 가깝게 그리기는 했지만 그대로 그린 것만은 아니래.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자, 진경산수화에서 진경이란 실제하는 경치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요. 제대로의 경치 또는 참된 경치라는 의미도 있대요. 자, 진경, 실경이라고 했을 때, 자, 진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자로 표현해 보면 참 진짜, 참되다, 참 진짜에다가 경은 경치할 때 경자겠지. 자,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대요. 자, 그래서 진경산수화는 진경의 복합적 의미를 형상화함으로써 조선의 산수야말로 중국과 다른 아름다움을 지닌 경치라고 하는 주체적인 미의식을 드러냈대요. 자, 그래서 정선은 눈앞에 마주한 대상을 자신의 사상과 화풍으로 재구성하여 조선의 산수를 독특하게 그려냈던 것이랍니다. 자, 그래서 조선의 실제 풍경과 그 특색을 드러내되 그 묘사에 있어서는 과장, 생략, 압축, 조합, 시점 이동 등의 방법을 구사하여 본질적 세계를 창출하였으므로 실제 경치와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는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자, 그러니까 이전에 그렸던 그림들에 비해서 이 정선의 진경산수화는 기본적으로 조선의 산수를 실제 모습에 가깝게 그리기는 했는데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거기에 있다 없다? 없다. 실제로 얼마나 가깝게 그렸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무엇이 더 중요한데? 이 작품 속에 그려져 있는 진경이라고 하는 이 말의 복합적 의미를 형상화했다라는 점. 자, 다음 우리나라만의 주체적 미의식을 갖추었다라는 점. 자, 다음 세 번째 본질적 세계를 창출하려고 했다라는 점. 자, 요것이 바로 뭐냐? 이 진경산수화가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경산수화 1번, 2번, 3번 특징. 자, 진경의 복합적 의미 형성화. 자, 두 번째 주체적인 미의식. 우리나라만의 주체적인 미의식. 자, 다음 세 번째 본질적 세계 창출. 자, 한편 지도 제작이 활성화되면서 진경산수화에도 영향을 주었대요. 자, 금강전도가 순수한 감상용 작품인데 반해서 금강내상총도는 정선의 지명을 따 그림의 제목으로 삼고 그 다음에 산의 주요 지점의 명칭을 써놓은 점들을 보아 회화식 지도로 간주된대요. 자, 그래서 회화식 지도로서의 금강산 그림이 등장하면서 관람객들은 유람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화가들은 자신의 진경산수화가 지도로 오인될까 우려하기도 했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금강전도 는 무엇이다? 감상용. 자, 그런데 금강내상총도 는 회화식 지도
자, 회화식 지도라고 하면 회화는 그림이잖아, 그쵸? 자,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낸 지도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다, 그쵸? 자, 그렇게 하고 뒤에 문제 보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1번 보기 보겠습니다. 아, 요거 답을 쌤이 얘기를 안 해주네요. 정답은 1번부터 해서요. 5번, 4번, 4번입니다. 5, 4, 4입니다. 자, 일단 5번 보기 한번 볼게요. 자, 진경산수와의 화가는 누굽니까? 정선이지. 맞죠? 자신의 그림이 지도로 오인되는 것을 경계하여 실제 경치와 일치하지 않도록 그림을 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살짝 이렇게 끄어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이런 그 비문학 지문들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선지라고 하는데요. 이 선지의 내용이 복잡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고1 한 초반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이 선지의 내용이 복잡해집니다. 선지의 내용이 복잡해진다. 어떻게 복잡해지느냐?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적절한 것과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떤 선지가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선지 안에 한 세 가지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어. 자, 그러면 적절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1번이 정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도 맞아야 되고 얘도 맞아야 되고 얘도 맞아야 됩니다. 맞죠? 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려고 해.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라도 틀린 게 있으면 틀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선지는 이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진경산수와의 화가인 정선은요, 그림이 지도로 오인되는 것을 경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경계했다 정도는 아니더라도요, 여기 밑에 보면은 우려했다. 자신의 그림이 진경산수화가 지도로 오인될까 우려했다라고 하는 어떤 점은 있습니다. 자, 있기는 한데요. 실제 경치와 일치하지 않도록 그림을 그린 게 이 이유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실제 경치와 일치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림을 그린 거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주체적인 미의식,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주체적인 의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본질적 뭐였지? 세 개였나요? 맞네요. 이 작품 속에서 그려낼 수 있는 본질적 세계를 창출하기 위해서 실제 경치와 일치하든 일치하지 않든 상관없는 그림을 그려낸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게 여기로 연결되는 과정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고요. 자,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자, 윗글의 정선과 보기의 A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옥시스와 파라시우스는 누가 더 그림을 잘 그리는지 시합을 벌였대요. 자, 제옥시스는 포도를 그렸는데 너무나 진짜 같아서 새들이 쪼아 먹으려고 날라들었대요. 자, 제옥시스는 경쟁자가 무슨 그림을 그렸는지 보려고 장막을 들추려고 했는데 그 장막은 진짜 장막이 아니라 파라시우스가 그린 그림이었대요. 자, 깜빡 속아 넘어간 제옥시스는 파라시우스의 승리를 인정했대요. 자, 그들에게 잘 그린 그림이란 최대한 대상과 가깝게 재현되어 눈으로 보기에 진짜 같은 착각을 주는 가상이었대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들과 이제 정선을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좀 있다, 그쵸? 자, 제옥시스와 파라시우스는 진짜와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경산수화를 그린 정선은요, 진짜 경치, 진짜 금강산과 똑같은 모습을 그려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거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주체적인 미의식, 우리나라만의, 또는 이제 본질적 세계를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라고 했다, 그쵸? 자, 그런데 실제 모습과 그 전에 실경산수화라고 그렸던 다른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은 그 그림들에 비해서 실제와 비슷하게 그린 건 맞는데 실제와 비슷하게 그리기는 했지만
그 목적이 거기 실제와 똑같이 그리는 거에 담겨있다 아니다? 아니다. 맞죠? 자, 그래서 4번 보기 볼게요. 자, 정선과 A가 그림을 통해 추구한 자연의 의미는 동일한 것이겠군이라고 했을 때 다른 게 되겠다. 그렇죠? 자, A는 무엇을 실제와 똑같게 가 목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정선은 아니었다. 그렇지? 주체적인 미의식 줄일게요. 미의식. 자, 그리고 본질적 세계 가 중요했다라는 관점이었으니까 다르게 되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문제들은요, 쌤이 답만 불러주도록 할게요. 자, 1번에 4번 2번에 1번, 그 다음 3번에 2번, 그 다음 뒤에 과학 지문, 이거 조금 어려웠는데 1번에 4번, 그 다음 2번에 5번, 그 다음 3번에 5번 이렇게 됩니다. 다 맞았어? 하나 안 맞았어. 뭐라고? 하나 안 맞았어. 하나 안 맞았어? 하나도 안 맞았다는 줄 알았는데.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지금 선생님 숙제를 좀 해주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작년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지문인데 앞에 15번까지는 빼고 16번부터 45번까지 문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요 문학, 비문학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요, 비문학 지문은요 똑같이 정리하면서 풉니다. 비문학 지문 3개 있어요, 여러분들. 비문학 지문 3개 있는데 똑같이 이거 정리하는 것처럼 풉니다. 자, 그리고요 문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읽고 내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표시를 좀 해주세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 부분. 그리고 문제 중에 보기의 문장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부분 밑줄 긋고 표시해 놓으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르겠는 문제를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있지 마세요. 지문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잘 모르겠는 문제나 이런 것들은 별표 치고 넘어가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조금 풀이를 하면서 간단하게 좀 이제 이 문학과 비문학에 대한 개념을 좀 잡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자습서를 준비해 주세요. 다음 주부터 자습서를 준비해 오고요. 본격적으로 시험 대비를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고생했습니다.